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쿵 내려앉는 듯한 싸늘함, 혹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던진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듯한 기분,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불쾌감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감정의 상처죠. 왜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무시를 경험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감정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무례하다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깊고 복잡한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함께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감정적 폭력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무시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아마도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무시는 생각보다 다양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가장 흔한 장면 중 하나는 대화 도중 상대방의 시선이 자꾸만 허공을 맴돌거나 혹은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순간일 겁니다. 분명 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듯한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때로는 상사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오는 건 건성건성한 한두 마디나 퉁명스러운 표정뿐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나의 질문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는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모임에서 특정 인물만 대화의 흐름에서 교묘하게 배제되는 상황도 있죠. 마치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혼자 식사하는 사람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처럼 이런 순간들은 우리를 외롭고 고립된 존재로 만들곤 합니다. 이런 미묘하지만 반복적인 경험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고 불쾌감과 함께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상대방의 개인적인 무례함일까요? 아니면 그 무시의 이면에는 어떤 숨겨진 의도나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무시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 내면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에서 시작된 자기방어일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스스로의 우월감을 확보하려는 어찌 보면 나약한 심리의 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적 폭력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벗겨내며 무시라는 감정의 파도를 넘어설 지혜를 함께 찾아 나설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왜 당신을 작게 만들려 하는지, 그들 내면의 자기방어와 우월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더 깊이 탐구해 볼까요? 앞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타인의 무시가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어쩌면 그들 내면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에서 비롯된 자기방어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보았죠. 그렇다면 대체 그들은 당신을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불편한 진실, 그들의 심리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자기방어와 우월감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그 이유를 더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모습으로. 예를 들어 팀원들이 밤새워 준비한 보고서에 대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저는 지난 프로젝트에서 훨씬 더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만 같은 말을 던지며 상대방의 성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상사처럼 말이죠. 이런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자신감의 표현처럼 비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 내면에는 혹시 자신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하는 뿌리 깊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혹은 타인의 빛나는 재능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발현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감은 종종 자기방어라는 형태로 표출되곤 합니다. 마치 위협을 느낀 작은 동물이 자기 몸을 부풀리거나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자신을 더 크게 보이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 역시 내면의 취약함, 즉 열등감이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찌 보면 처절한 무의식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낮춤으로써 스스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려는 안타까운 시도라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우월감은 또 어떻게 무시하는 행동과 연결되는 걸까요? 누군가를 무시하는 행위는 일시적으로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놓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높은 곳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특히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드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는 마치 깨진 거울 조각을 모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한 자아상이 아닌 왜곡되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확인하려는 안타까운 시도인 셈입니다. 회의 석상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모든 제안을 단칼에 잘라버리거나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는 리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권위나 판단이 도전을 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내면의 불안감이 촉발되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타인의 의견을 묵살함으로써 자신의 통제권을 확고히 하고 자신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고 싶은 것이죠. 이는 결국 그들 스스로가 가진 역량에 대한 은밀한 의심이나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을 쓴 것처럼 겉으로는 항상 당당하고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어쩌면 깊은 외로움과 해소되지 않은 열등감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약점을 예리하게 찾아내 비난함으로써 자신은 그런 약점에서 자유롭고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들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당신을 무시하는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심리적 싸움의 반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종종 그들 스스로의 불안과 열등감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의 행동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들을 마냥 미워하거나 상처받는 데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한 역설적인 이해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다음으로는 그들의 무시가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인지적 공감 능력의 부재에서 오는 결핍일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측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이전 회차에서는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이 그들 내면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감추려는 자기방어일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하지만 모든 무례함이 악의는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 감정을 읽는 인지적 공감 능력 부족, 즉 결핍에서 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이의 표정, 목소리 톤, 미묘한 몸짓에서 드러나는 감정 신호를 제대로 포착 못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치 대화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요. 당신이 힘들어도 그들은 얼굴의 걱정이나 한숨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죠. 어쩌면 그들은 당신이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놓여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들의 행동이 악의적이지 않음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의 상처가 쉽사리 아물기 어려운 것도 분명한 사실일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무시하는 태도는 단순히 개인적 기질만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이 무관심과 무례함은 학습되거나 심지어는 사회 전체로 전염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흡수하며 성장하죠. 특히 어릴 적 성장 환경은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어린 시절 부모나 어른들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경험을 반복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답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을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사회적 학습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현상을 자주 목격하곤 하죠. 어떤 조직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무시하는 것이 암묵적 관행일 때가 있습니다. 신입사원도 처음엔 불편해도 시간이 지나며 그 상사의 태도를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이곳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생존 전략으로 학습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혹은 타인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발동하는 것이죠. 환경과 문화 속 무례함이 학습, 강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는 혹시 무심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무관심과 무례함이 만연해질 때 과연 우리는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던져줍니다. 네, 맞습니다. 거울을 보듯 타인의 행동을 답습하는 사회적 학습은 우리 주변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앞에서 조직 내 무례함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러한 무관심과 무례함은 비단 특정 조직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장 환경과 더 넓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전염되어 우리의 태도를 형성하곤 합니다. 마치 공기처럼 스며들어 우리를 옥죄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이 끊임없이 무시당하는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같은 말들을 들으며 자라온 아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감정을 경시하는 태도를 학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상처받은 동물이 다른 동물을 경계하듯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켜켜이 쌓여 어른이 되었을 때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경쟁만을 부추기고 개인의 성취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분위기일 때 우리는 타인의 어려움이나 감정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 속에서 서로를 스쳐 지나갈 뿐 옆 사람의 표정이나 힘든 기색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습이 익숙해진 건 아닐까요? 이는 악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치열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익혀버린 무관심이라는 생존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차가운 강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을 움츠리듯 감정의 벽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무시하는 행동은 단순히 그 사람의 나쁜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안감, 열등감, 혹은 과거의 상처와 같은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들이 뒤엉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보고 배운 사회적 학습이나 현재 그들이 속한 환경이 그러한 태도를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땅속의 영양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바람과 햇볕에도 영향을 받듯 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요소의 총체적인 반영인 셈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저 상처받는 피해자로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단지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복잡한 내면과 외부 환경이 빚어낸 결과물일 수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안개에 가려져 있던 풍경이 걷히고 선명한 시야가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분노와 상처라는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방감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이해가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용서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당신을 무시하는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당신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입니까?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만 볼까요? 아니면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그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